보상금 등의 문제로 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정광훈 목사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강제 철거 작업이 오늘 새벽 다시 시도됐습니다. 지난 5일 강제 집행 무산에 이은 6번째 철거 시도입니다. 서울 북부지법의 집행 인력 250여 명이 교회로 진입했고 신도들은 불을 지르면서 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상자도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양측이 대치 중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교회 땅을 재개발하겠다는 조합 측 그리고 떠날 수 없다는 교회 측과의 갈등 속에 또다시 벌어진 충돌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양진 기자. 법원 집행 인력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오늘도 충돌했는데 지금 입구 쪽에는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했군요. 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교회 안쪽에 진입한 법원의 강제 집행 인력이 교회 안쪽의 신도와 대치 중인 상태입니다. 집행 인력 250여 명이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이곳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번이 제6차 명도 집행입니다. 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교회 안에 있던 신도들이 집행 인력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교회에 불을 지르기도 했는데 집행 인력과 소방 당국이 곧바로 진화했습니다. 또 일부 신도가 전봇대에 올라가면서 혹시 모를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이 전기를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부상자도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일부 신도가 전봇대 위에까지 올라갔다면 지금도 위험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 구조대가 에어매트를 설치해뒀습니다. 일단 안쪽에서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은 제거한 상태인 걸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다친 사람은 3명인 걸로 파악됩니다. 교회에 진입한 집행 인력이 팔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사랑제일교회 신도 2명도 통증을 호소해서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교회 정문에선 교회에 진입하려는 신도들과 이를 막으려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조금 전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충돌을 빚은 일부 신도가 경찰에 연행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구급차와 소방차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성북구 장위 19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보상금이 너무 적다면서 재개발에 반발해오지 않았습니까? 지난 8월에는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도 거절했죠. 네, 맞습니다. 법원이 150억 원을 받고 떠나는 조정안을 제시했는데 교회 측은 이걸 거절했습니다. 교회 측은 500억 원대의 보상금을 고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합 측은 일단 명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 이겼습니다. 교회가 불법으로 땅을 점거했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법원의 강제 집행은 벌써 5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이 집행 과정에서 작년에는 화염병, 지난 5일 5차 집행 때는 새총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오늘이 6번째 강제 철거 시도인데 법원은 계속해서 밀어붙일까요? 일단 지난번과는 달리 집행 인력이 교회 안까지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신도들이 교회 옥상이나 전봇대에 올라가 계속해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에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늘 집행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인명피해까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철거가 진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의 한 야산에서 어젯밤 불이 났습니다. 5시간 만에 진화됐는데 산림 5,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펜션 투숙객들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어제 오후 광주광역시 하남공단에서도 큰 불이 났는데 인화성 물질이 많아서 소방관들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멓게 타버린 야산, 곳곳에 잔불이 남아있고 소방대원들이 진화의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강원도 양양군 장승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마을회관 뒷산에서 시작돼 바람을 타고 정상으로 번졌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림 5,000제곱미터가 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펜션 투숙객 10명이 대피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소방대원, 공무원 등 300여 명과 장비 200여 대가 투입돼 2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잔불을 끄기까지는 3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양양에는 지난 11일부터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 20분쯤 광주시 광산구 도촌동 하남공단 안에 있는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빈 창고에서 발생한 불은 옆에 있는 2층 물류창고로 번져 부탄가스와 생활용품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창고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로 내부에 인화성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다가
2시간 반 만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누군가가 쓰레기를 태우다 소화기로 지나는 모습을 보았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요소수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100개 거점 주유소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고 밝혔던 요소수는 180만 리터였는데 지난 주말 실제로 공급된 것은 70여 개 주유소 14만 2천 리터에 그쳤습니다. 오늘 30여 개 주유소에 물량이 추가로 나갈 예정인데 현장에서는 더 빨리, 더 많은 곳에 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지난주부터 생산이 시작된 요소수가 주말 사이 주유소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양은 토요일 8만 2천 리터, 일요일 6만 리터에 그쳤습니다. 토요일부터 화물차 6만 대분, 모두 180만 리터를 풀 계획이었지만 실제 공급량은 목표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화물차들이 자주 이용하는 곳을 골랐다고는 하지만 공급 주유소를 전국 100곳으로 정해둔 것도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리로 보면 저희들 주유소가 요소수 충분히 공급받는 게 저희 주소뿐인 것 같은데 촘촘하게 좀 박아줬으면 좋겠는데 화물차 기사님들이 애로사항이 좀 적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정부는 180만 리터까지는 이미 정한 거점 주유소에만 보낸다는 방침입니다. 주유소 확대는 물량이 더 확보되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재고 물량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수급이 원활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부족분이 언제 보충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물량들이 한 절반 정도는 지금 나갔습니다. 지금 남았는 거는 2천이 정도 되는데 공급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일단 정부는 오늘 거점 주유소 30곳에 요소수를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호주에서 수입한 요소수 중 민간 구급차 몫으로 배분하기로 한 물량은 당초 4,500리터에서 4,790리터로 늘리기로 했고 이번 주 중 배송하기로 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습니다. 한미일 차관급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 정례적인 만남이지만 미중 정상회담 등 주요 이슈들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 차관은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미국 덜레스 공항에 도착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종전선언과 관련해 한미가 같은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종전선언 추진에 있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없고 그리고 이것을 언제 어떻게 하는 그 이제 소위 방법론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난달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종전선언에 대해 양국이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차관은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지금 연말 국면이고 그래서 이제 좀 조만간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가 소위 이견 없이 합의하고 최 차관은 한미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선 그동안 한미가 소통을 해왔고 상황이 충분히 진전됐다며 중요한 건 정치적 결단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는 16일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과 만난 뒤 17일에는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하게 됩니다. 15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의 화상 정상회담도 있어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을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번 회담이 양국의 견해차를 줄이고 종전선언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